그래서 오브젝트 풀 같은 경우는 수많은 오브젝트를 다루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오브젝트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지금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렇죠. 네. 유니티 짱이 이 풀에서 여기다 네. 밑에 막 미사일도 깔아놓고 여러 위험한 것들을 깔아놓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미리 이렇게 다 풀장에다가 다 만들어 두고 이제 그걸 이제 꺼내 그쵸. 쓴다. 네, 뭐 네. 그런 느낌이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풀은 사실 네. 요 그럼 고프의 디자인 패턴 처음 디자인 패턴이 출발했을 때는 이 오브젝트 풀 디자인 패턴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오브젝트 풀도 많이 쓰이는 패턴이고 개념이다 보니까 이것도 디자인 패턴을 좀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류하는 경향이 그렇군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자인 패턴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언어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뭐 구현 방법도 많아지고 되게 베리에이션도 많아지고 맞아요. 이 디자인 패턴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풀이라는 개념에서 준비된 상태로 대기 중인 오브젝트를 초기화되어 있는 세트를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미리 만들어 놓고 초기화된 거를 갖다 쓰고 돌려주고 갖다 쓰고 돌려주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사용성이 상당히 큰 맞아요. 패턴이네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꺼내서 쓰다가 이 총알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네. 꺼내서 써서 총알 발사했어. 그럼 발사가 끝나고 나면 얘를 객차를 디스트로이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냥 비활성을 시켜주고 풀에 반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매번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마다 생성하고 디스트로이하고 생성하고 삭제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C샵 같은 경우는 가비지가 급증하거든요. 가비지 컬렉터가 할 일이 많아지고 가비지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렉이 생겨요. 보통 막 프레임 게임 하다 보면 가끔 톡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가비지 컬렉터 할 때. 그렇죠. 네, 그때 생기는 거죠. 로딩할 때도 있긴 하지만 가비지 컬렉터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뭐 히컵 아니면 GC 스파이크 그렇게 표현을 해요. 히컵은 이거 뭐 어디 표현 괜찮은 것 같아요. 딸꾹. 그렇게 이런 히컵 아닌 GC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오브젝트 풀이죠.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풀은 처음에 이런 풀을 준비된 상태로 초기화하고 막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과정을 주로 좀 로딩 화면에서 많이 사용해요. 미리 만들어 두는군요. 미리 만들어 놓죠. 그럼 런타임에서는 그걸 갖다 쓰고 돌려주고 갖다 쓰고 돌려주고 그렇게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면은 실행을 해보면은 오브젝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는 활성화돼 있고 나머지는 비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활성 비활성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샘플로 보여드리는 게 명확할 것 같아요. 네. 요거 제가 지금 뉴비라서 유니티 쓰는 법도 몰랐네요. 그렇죠. 총알 다시 주워기 맞아요. 총알 쓰고 다시 주워기. 네. 쫙쫙쫙 발사해 보면은 지금 막 생겨 있는데 맞아요. 이 좌측에 보면은 계속 활성 비활성 어느 정도까지는 생성이 되다가 그쵸. 이제 소화가 된다 싶으면은 이제 생성을 안 하고 그쵸. 미리 이제 만들어진 풀 안에서만 지금 활성화 비활성화 하고 있네요. 오, 활성화 쫙 된다. 아니면 다 비활성화. 그쵸. 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그때 생성 삭제가 아니고 활성 비활성만 해주면서 이 GC 대상을 좀 줄여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 오브젝트 풀 같은 경우는 씬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냥 오브젝트 풀이 있고 오브젝트 풀 리바이스드가 있어요. 이거는 유니티 2021부터 오브젝트 풀은 많이 쓰는 개념이다 보니까 유니티에서 API를 제공을 추가로 해줬거든요. 2021부터. 네. 그래서 그 API를 안 쓴 거, 쓴 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안 쓴 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건베이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를 그때마다 인스턴시에이트 하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 풀에서 get풀 오브젝트에서 넘겨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에서 꺼내와서 사용을 해요. 말 함수명 자체가 get풀드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를 꺼내온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코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예지 짱이에요. 진짜 유니티 교육팀, 문서팀 되게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가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유니티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책 그리고 샘플 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브젝트 풀이란 게 있어요. 오브젝트 풀이 있고 이건 좀 컬러링 제가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좀 같이 봐볼게요. 그러니까 풀 있고 이 풀 스택으로 만들어놨어요. 뭐 리스트로 할 수도 있고 스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건 구현 방법에 그렇죠.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어쨌든 뭐 스택으로 하면 어쨌든 뭔가 꺼냈다 놨다 괜히니까 스택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이제 스택으로 구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셋업 풀 처음에는 명확해요. 그냥 풀 사이즈만큼 예를 들어 뭐 미리 50개를 만들어 놓는다. 아까 그 로딩 화면에서 미리 만든다. 네. 그 얘기가 요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50개만큼 인스턴시 오브젝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풀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풀을 자기가 오브젝트 풀 관리 대상이라고 만들어 주는 거죠. 미리 지금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는 풀에 세팅하고 풀에서 꺼내주고 그래서 리턴 투 풀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풀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오브젝트 풀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 써서 이 풀에서 다 꺼내서 뭔가 모자라다 그럼 또 추가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뭐 스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set 액티브하고 리턴 투 풀에서는 set 액티브 펄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꺼냈을 때는 액티브 해주고 돌려줄 때는 펄스를 해준 거예요. 활성화, 비활성화. 활성, 비활성. 말 그대로 활성, 비활성을 해준 거죠. 그래서 스택에서 꺼냈다가 처음엔 스택에서 꺼냈다가 그리고 스택에 다시 넣어주고 비활성화 이 풀이라는 스택이 있고 거기서 뺐다 넣었다 해주는 거니까 그걸 그냥 코드로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뭐 심플하네요. 심플합니다. 좀 코드가 뭐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개념만 이해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다 그 생각대로 만든 거라서 간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이면 워낙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2021 버전에서는 이 API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API를 제공하면 이것도 지금 유니티 도큐멘트 네. 인스턴시에이트를 쓰면 부담이 훨씬 더한가요라고 했는데 인스턴시에이트를 하면은 어쨌든 새로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새로 이제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만큼 새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새로운 것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하나만 생성한다라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걸 계속 맞아요. 아까 좀 보셨던 뭐 초월이라든가 뭐 이제 필드에 나와 있는 몬스터라든가 수많이 생성하는 애들은 메모리를 뭐 생성했다가 해체했다가 생성했다가 해체했다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GC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선 웬만하면 그 오브젝트 풀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 쓰는 케이스를 찾기가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뭐 장르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웬만한 뭐 이제 액션이나 그런 장르가 들어간다라면은 뭐 거짓 뭐 오브젝트 풀링을 쓴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뭐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뭐 퍼즐 아이템들 퍼즐 객체도 많고 탐막 슈팅이 당연한 얘기고. 그럼요. RPG 같은 경우도 오브젝트 그 몹들을 미리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뭐 아이템 보여줬다.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풀은 웬만한 경우는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유니티에서는 이걸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풀이라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샘플이에요. 보시면은 리바이스드라고 돼 있는 게 이게 그 오브젝트 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이 봤던 그 코드는 안 쓴 거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저거는 유니티 풀이라는 API를 써서 만든 코드입니다. 그리고 얘도 작동 원리는 똑같아요. 작동 원리는 똑같은데 이걸 구현하기 더 쉽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오브젝트 풀링을 이제 만들어야지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지 약간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거를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풀 뭐 총알에도 쓰고 그럼 총알 오브젝트 풀 따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뭐 몬스터 풀 따로 만들어야 되고 뭐 그때마다 다 이제 물론 컨트롤 CV는 프로그래머의 기본 소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명확합니다. 오브젝트 풀란 걸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 이 오브젝트 풀 이게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풀 안에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 뭐 get 했을 때, 릴리즈 했을 때, 디스트로이 했을 때 아까 직접 구현했을 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액션 같은 걸 연결해 놓고 미리 진짜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네요. 인터페이스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갖다 쓰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API를 제공한다고 해서 완전 공짜는 아니에요. 이거 어느 정도 그래도 이걸 갖다 써서 구현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현 방식이 좀 코딩 방식이 조금 더 편해졌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 생성하면서 이렇게 인자들 다 넘겨줍니다. 액션들과 펑션을 넘겨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자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할 때 당연히 이니셜라이즈하고 풀에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직접 코딩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직접 다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구현이 조금 더 쉬워졌다. 조금 더 편해졌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현하기 위한 약간 밑바닥을 이렇게 다져줬다. 맞아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마찬가지 그 get from full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색을 똑같은 걸 칠한다는 게 다른 걸 칠했네요. 풀에서 이제 가져올 때, 풀에서 가져올 때 필요한 함수. set active true하고 당연히 돌려줄 때는 false로 하겠죠. 제가 이 C샷은 안 가져오긴 했지만 그냥 상식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revised con 총 쏘는 입장에서는 풀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돌려줄 타이밍이 되면 릴리즈 해주고 디액티브에서 릴리즈 해주고 아까 구현 방식이 기본적인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코드를 좀 더 몇 줄 줄여줬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 2021부터는 이 오브젝트 풀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오브젝트 풀링 사용하실 때 뭐 이제 코드 맨 위에다가 이제 using 뭐 유니티 엔진 풀 이거 한번 API 가져보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오브젝트 풀이란 거는 말 그대로 풀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를 꺼냈다 넣었다 그렇게 쓰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 최적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디자인 패턴으로 분류해도 되나라는 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 개발 확장 편의성 그런 것보다는 이제 최적화 기법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디자인 패턴하고 조금 그 개념이 컨셉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고프에서 말이죠. 고프에서 말하는 디자인 패턴과는 조금 그 접근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을 분류해도 되는지에 대한 조금 개인적인 컨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디자인 패턴의 분류로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래서 이거는 좀 최적화 기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페런츠, 셋 페런츠 하면 이제 부하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질문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 셋 페런츠를 하게 되면은 저희 유니티 내부적으로 뭔가 노드가 여러 개가 있고 이게 리페어린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페런츠를 바꾸면은 이 유니티 내부적으로 이게 순회 효율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최적화하는 처리가 있어요. 메모리를 연속되게 배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걸 셋 페런츠 할 때마다 그런 좀 준비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셋 페런츠를 빈번하게 하게 되면 그게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에서도 여기서 샘플을 보시면은 오브젝트 풀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안에다가 이렇게 자식으로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성만 하는 거예요. 밖으로 꺼내놔요. 그래서 비활성화한다고 해서 어디 자식으로 집어넣지도 않고 그냥 꺼내놓은 상태에서 그냥 비활성화만 시켜요. 그리고 풀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 풀이란 오브젝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풀란 스택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리페어렌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브젝트 풀 구현한 거 보면은 요즘 이걸 많이 알고 계신데 많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전에 어떤 데서는 이 풀 구현할 때 그걸 계속 페어런츠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 페어런츠는 주로 좀 런타임 상에서는 하는 걸 많이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